미국 대선 전당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공화당에 의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죠.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100일 남았는데요. 전당대회에서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your voice. Well,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together. 이 대목에서 아마 그 미국 그 유권자들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유정 기자. 네. 러스트벨트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러스트벨트에서 이겨야 미국 대선을 이길 것이다. 러스트벨트가 뭔가요? 예, 러스트벨트 하면 미국의 동북부 지역, 네. 중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로 따지면 디트로이트 혹은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이런 예전에 1870년대의 제조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기를 가졌던 도시들을 말하는데 네. 그 지역을 어느 후보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성과가 달라집니다. 러스트 하면 녹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의 제조업들이 기계들이 녹슬었다. 네. 그래서 러스트벨트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디트로이트에는 자동차가 있고요. 피츠버그 이런 지역들이 다 미국의 제조업들이 번성했던 지역이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낡아버린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 후보가 모두 이들 지역에서 지금 전당대회 후 바로 유세를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후 여기서 유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 클린턴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전당대회가 28일 날 마쳤고요. 29일부터 곧바로 지역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네. 트럼프 역시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와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등을 돌면서 유권자들, 특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러스트벨트라고 표현하는데요. 황일도 의원. 러스트벨트를 포함한 그 굉장히 그 쭉 이어지는 지역을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유권자들 표심이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거기가 핵심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미국에 51개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네.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각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 그 각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해서 그 선거인단들이 다시 누가 대통령이 될지 투표를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 어떤 특정한 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은 민주당 성향이라는 분명한 성향이 있지만 몇몇 주들은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플로리다, 아이오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등을 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합주의 111개의 대의원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그 대선만큼 후보들의 딸들이 이렇게 화제가 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딸 첼시,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딸 이방카, 두 딸들의 장외 경쟁 굉장히 뜨겁거든요. 두 사람의 그 상징적인 연설 모습을 일단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henever my mom was away for work, she left notes for me to open every day she was gone, all stacked neatly together in a special drawer. Women are paid equally for the work that we do, and when a woman becomes a mother, she is supported, not shut out. 이수희 변호사님, 두 딸 중에 누가 더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저 이방카 트럼프 네. 후보의 딸이 이제 저 연설이 있고 나서 뭐 극찬을 했더라고요. 각 그러니까요. 미국 언론사에서. 네. 다른 것보다 외모 차이가 워낙 많이 나요. 근데 그 두 사람 다 절친이라고 그래요. 절친인데 이 선거 때문에 이제 서로 비방하게 됐는데 네. 후광 효과 면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더 가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대비되는 유력 인사의 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종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딸과 그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의 딸, 두 딸들은 또 왜 대비가 되는 건가요? 예, 이 후세들이 참 입방정을 설화에 입방정이 올랐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의 큰 딸이 말리아인데 내년에 하버드 대학에 진학합니다. 1년 동안 좀 쉬는데 네. 그 클린턴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네.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네. 그때 이 친구는 딴 곳에 가서 그 록 페스티벌에 가서 네. 그 즐기는 모습이 그 동영상에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공화당의 맥케인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의 손녀딸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더 강력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정말 트럼프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이 공화당이 맞느냐. 네. 나는
그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존 맥케인이라서 상원 의원에서 공화당 소속이지만 네. 나는 차라리 힐러리를 지지하겠다. 이런 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황희도 의원, 어쨌든 이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누가 더 이득을 받습니까? 25일 날 LA타임즈가 한 여론조사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45%로 힐러리를 앞서가고 4%가량 앞섰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네. 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는 힐러리가 1%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43%로. 그다음에 특히 29일 날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6%를 앞서는 것으로 힐러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건 아시다시피 언론이 계속 전당대회 기간 동안 트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들은 좀 더 시점이 지나면 정리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유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클린턴이 당선되지 않을까. 네. 미국 대선을 결국 가르는 거는요, 막말도 아니고, 뭐, 인정이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양 후보의 TV 토론이거든요. 네, 세 TV 번 토론에서 하게 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100대 변호사에 뽑힐 정도로 토론에 아주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느 정도 막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토론에서 네. 미국인들은 좀 냉정하기 때문에 클린턴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토론을 보고 나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